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대표,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호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흑수저 방준혁의 넷마블 신화. 자, 제가 오늘 두 분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직설의 게임돌이, 문서진 부대표. 자, 그리고 게임 사가 상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맞듯이 않은 우리 최양호 자제분들께서도 좀 게임 하시나 봐요. 뭐 게임 하죠. 네. 그 생필품인데 네. 막으러 다니고 맞습니다. 계정 삭제되고. 그래서 방송 전에 교수님이 우리 주시청자층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갖고 한 교수님 뭐 위아래 안팎 정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나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넷마블의 상장까지 큰 기여를 했죠. 예. 돈 많이 썼죠. 게임하느라. 뭐 사실 저는 이제 넷마블사가 저를 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네. 저 굉장히 이제 헤비 유저 중에 한 사람이고, 네. 넷마블 실제로 이제 게임을 너무 제가 돈을 많이 써서, 네. 저 와이프가 계정 삭제까지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예, 저는 뭐 넷마블 상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업계 정말 이해 관계자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넷마블 게임즈의 의장인 방준혁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방준혁 의장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서울 가리봉동에서 출생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신문 배달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00년에 넷마블을 창업했다가 2006년에 돌연히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년 뒤에 다시 경영을 복귀해서 2016년 넷마블을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업체로 등극시키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죠. 자, 그런데 이 방준혁 의장이 작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진품 흑수저다. 성인 될 때까지 한 번도 내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학원비가 없어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원 다녔다. 그러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도 스펙보다 역량을 학연이나 지연보다는 고난의 경험을 좀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2012년에는 복귀하고 나서 구로동 사옥에다가 살림을 차려서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로동의 등대, 불이 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별명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니, 느낌이 네. 약간 마윈 같지 않나요? 아니, 마윈 굉장히 좀 닮았어요. 맞죠? 네, 예, 마윈 예. 닮았어요. 저도 예. 그거 느꼈는데. 예. 이야기하는 게 항상 보면 좀 마윈을 많이 좀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방준혁이 누구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방준혁이 누구일까요? 뭐 제부터 이야기. 네, 먼저 말씀하세요. 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고등학교 이제 네. 뭐 중퇴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잘 안 되니까 뭐 인터넷 영화 사업이 좀 돈이 된다 싶으면 가서 좀 사업을 해보고 네. 근데 거기 사실 이제 마땅치 않으면 또 다른 여기저기 사업을 하다가 네.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이분은 게임을 원래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개발을 했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게임 관련 부분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본의 아니게 게임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윈과 닮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네, 마윈이 맞아요. 네. 맞아요. 인터넷사를 개발을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사주팔자를 한번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뭐 네이버나 이런데 이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 사람이 네네.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분은 신왕 제왕격이다. 그래서 유통, 네. 양의 기운이 음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양의 기운이 발쳐주면 된다.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스피디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넷 영화 그다음에 영화 사업 네네. 하다가 아이팝 소프트라는데 네. 사실은 투자자 모집하는 사회이사로 들어가요. 네, 맞아요. 들어가서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1억짜리 8명 데리고 PC방에서 창업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 저 증권 이 M&A 상에 굉장히 뭐 아주 화려한 걸 하나 하는데 플래너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이제 네. 자회사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회사로 들어간 2달 만에 모회사를 사버려요. 네. 모 회사를 샀어요? 네, 자회사가 모회사를 산 거예요. 와. 그 아주 굉장히 그때 네.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CJ 갔다가 네. CJ에서 이제 뭐 CJ 게임스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네. 텐센트한테 4,800억을 받아서 이제 다시 넷마블까지 가는데 이게요. 지금 뭐 길게 얘기했지만 이거 6개월 내지는 뭐 1, 2년 사이에 바바바바박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트렌드를 잘 포착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게임에 대해서는 절대 모르는데 타이밍, 그러니까 모바일이 온다. 맞아요. 코어 게임이 온다. 미드 코어 게임이 온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유저 게임이 있고 하드 코어가 있는데 네.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냥 뭐 이거 다 아드님한테 배우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 중간 형태 네. 모바일 게임이 온다는 걸 알고 사실은 저는 야. 방준혁 의장한테 배우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이런 모바일 게임을 가고서요. 네. 자기 혼자서 안 했어요. 모든 게임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플랫폼을 만들 줄 아시는 분이에요. 맞죠. 이야, 근데 네. 우리가 회사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들한테 부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임원진들이 무슨 교육 시키냐면 너희 너무 이직 많이 하면 되게 안 좋아, 이미지 안 좋아지고 뭐 한 곳을 파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별로야.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게 네. 얘기하시죠. 한 군데 쭉 붙어 있어. 근데 이분도 원래는 한 군데 있으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간 거지. 그러니까 뭔가 뭐 굉장히 이거를 여기도 될 것 같으니까 여기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했다가 안 돼서 여기로 가고 돼서 안 되고 갔는데 어.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넷마블이 터진 거죠. 터지면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했고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칭찬을 하고 싶은 건 네네. 사실 모바일 게임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제 넷마블이 성공하기 전까지 특히 이제 모두의 마블이라든지 네. 뭐 제일 큰 건 이제 몬스터 길들이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인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돈이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모바일에 게임에 돈 쓰는 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리감이 왜 돈을- 있었어요. 네. 특히 뭐 날개 같은 거 해가지고 예전에 네. 막 그러니까 뭐 애니팡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냥 보내면 되지 뭐.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네. 아예 대부분 다 캐주얼 게임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놓고 네. 중요한 게 이걸 이제 이미지를 바꾼 게 몬스터 길들이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을 할 때 유저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건 네. 그건 거예요. 4개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끝나면 되지 않아요. 아. 물론 뭐 애니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쿠키런 같은 경우가 뭐 중간 그러니까 그게 이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하드 이제 이 코어화된 게임들은 네네. 대부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게임 자체의 캐릭터가 내 네네. 거다라는 인식을 해야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바일에서 어쨌든 가장 먼저 끄집어낸 거 몬스터 길들이기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넷마블이 이제 크게 성장했던 기반이 된 거죠. 그 방준혁 이 의장의 이미지가 영업맨이라면서 이게 왜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김택진 대부분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네네. 김택진 이제 NC 회장과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방준혁 의장이랑 비교가 되는데 사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택진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네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김택진 그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직접 개발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NC와 관련된 모든 이제 그러니까 NC라 리니지가 나왔던 부분에 대부분의 사업에 관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개발 관련 부분은.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방준혁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개발 쪽에는 사실 거의 관련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NC는 자기들이 만들어요 게임을. 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서비스해요. 네. 그런데 이제 넷마블은 제일 처음에 대부분 괜찮은 게임이 있으면 네. 그걸 가지고 옵니다. 네. 그게 흔히 말해서 그 퍼블리싱 계약을 해가지고 네. 그 회사를 자기들이 그냥 론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사업을 키운 거거든요.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바일 사업에서 퍼블리싱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네. 퍼블리싱 계약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네. 이 방준혁 의장이 이제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영업면 기질이 있구나 이런 걸 하죠. 교수님, 오히려 근데 네. 그 우리가 마윈을 볼 때도요. 네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볼 때도 자신의 인터넷도 모르고 컴퓨터 사용할 줄도 모른다. 컴맹이다. 다만 나는 직원들에게 비전만 제시할 뿐. 그러면 직원들이 알아서 따라와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방준혁 의장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학을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필드를 안다기보다도. 안 다르지만 네. 그럼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숫자로 승부합니다. 성과 위주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산에 가면요. 네. 그 방의장 우리가 방의장이지만 지그들끼리는 방대리 그럽니다. 아, 그래요? 모든 일에 만기 친남하세요. 오. 그리고 개발하는 부분만 빼놓고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불꾼 방대리 이게 이제 별명이에요. 불꾼 방대리. 내리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위주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일단 숫자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성과 위주 정책하고 네. 불에 등대는 게 그래서 불이 안 꺼지는 거고요. 네. 이 고생들 많이 했어요. 회사 근데 보호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제가 20년대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네. 한번 사업성이었는데 업무에 집중하라. 이게 얼마나 싫은 말이겠어요. 아니, 무섭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9시부터 12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이 있었어요. 이 회사에. 그래갖고 다른 뭐 전화도 못 하고 저기 회의도 못 하고 그래서 딱 하는데 그러한 뭐 소위 말하는 방향성을 자 여기 이때는 딱 집중해서 해야 돼. 쭉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착하게 살자 이런 뭐 학급의 그런 교훈 네네. 쓰듯이 업무에 집중하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숫자로 승부하는 경영자가 자 숫자가 안 되면 네. 이런 경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버려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잘하는 CEO들의 특징이 무슨 결심도 잘하지만 네. 아니다 그럼 딱 버리는 그런 결단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고 성과가 봐요. 안 좋은 직원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뭐 쉽게. 그냥 뭐 숫자 안 나오면 그건 네. 뭐 이제 바로 집에 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직원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거죠. 왜냐하면 네. 2년 전에 자사주하고 스탁옵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네. 지금 뭐 난리 난 거죠. 네, 지금 그렇죠. 뭐 아침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건 거의 직원들. 로또 수준이죠 이제. 그렇죠. 뭐 거의 로또 수준 넘어서 지금 뭐 이제 진짜로 자기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과 그런 이 부와 이런 것들이 사고요. 요번에 뭐 이제 한 네. 2조 내지 3조 정도 지금 이제 네. 공모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제 해외에 이제 이 사업들 살 진출까지. 거거든요. 네. 진출을 많이 됐어요. 네. 16개의 계열사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는데 회사들 사야죠. 어. 그러니까 모르면은 기술을 모르고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사갖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번에 리니지 레볼루션이 이렇게 크게 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NC 네. 소프트에서 그 네. IP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잘 활용한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은 그냥 그 팔자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한 거. 왜냐하면 네. 그 사실 그 넥슨과 이제 NC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네네. 사실 좀 백기사가 필요했던 네네. 그러니까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을 대신 사줄 예, 사람. 사줄 네. 사람. 그래서 근데 이때 이제 넷마블 이제 방준혁 의장이 이제 소위 이제 소합을 했어요. 네. 자기 그러니까 넷마블이랑 그다음에 NC 이제 그거를 10%씩 소합을 하면서 이제 NC 소위 말하면 이제 자사주를 좀 사준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실 리니지 IP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 물론 네. 사실 이걸 그냥 돈으로 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NC 같은 경우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김태진 대표가 IP를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단 팔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사실 실제로 리니지는 그러니까 NC가 나온 건데 만드는 네네, 건데 네. 오히려 NC보다 넷마블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 NC에서는 상상이 자, 안 가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때문에 간 거예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접고 네.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볼게요. 근데 이게 넷마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옥에서 살려냈다 방준혁 의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지옥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넷마블이 CJ에 넘어갔잖아요. 네네. 넘어갔을 때까지 하더라도 캐시카우가 있었습니다. 서든 어택이라는 캐시카우가 있었는데 이걸 넥슨이 가져가면서 실질적으로 CJ 네, 내에서 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소위 말하면 이제 영업 이익이 계속 떨어졌고 네. 뭐 때마침 또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또 건강상 이유로 나오셨거든요. 네. 예, 경영권을 나왔는데 공격 다시 때? 예, 네. 다시 들어오면서 아까 말했던 모바일 쪽에 집중한 겁니다. 이거 게임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네. 제일 처음에 CJ, 그러니까 이때는 넷마블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CJ 인터넷 시절인데 네. 그거 다 함께 차차차. 아, 알아요. 게임하면 네. 차차차 하고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게 딱 나오면서 지하철에서 난리였어요. 예, 차차차 막 이러고. 예. 여기서도 차차차. 맞아요. 막 예. 이러고. 그래서 그게 한번 딱 뜨면서 모바일이 되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결국에는 이제 모바일 시장 자체가 올라오면서 네. 예, 이제 넷마블 전체가 올라온 거죠. 하여튼 2006년부터 11년까지 방송에서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네. 쉬고 있을 때 뭘 했냐면요. 커피 체인점 했어요. 예. 할리스. 그래요? 할리스. 예. 할리스요. 근데 네. 그러면서도 트렌드를 읽은 거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읽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커피 사람들이 아, 커피숍에서 그렇지, 뭘 그렇지. 하는지 보고. 아, 그렇죠. 그렇네요. 보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런 눈들이 뭐 사실 학교에서 배워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이 몸에 이제 신앙 재앙격인 이 사주팔자를 타고 나야 이제 보이는 건데 그러면서 예, 이 유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계산도 그걸로 하고 네. 그때 뭐 벌써 포인트가 맞아요. 들어오고 예. 이러니까 모바일이다. 미드코어로 가야 된다.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뭐 넥슨 뭐 이런 NC 소프트하고 차별화를 가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상장할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넥슨이 일본에 그렇죠. 상장을 네. 했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다. 이건 모바일 그 앞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되어 있는 한국에서 상장을 해야 네. 더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차분히 갖고 오면서 네.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얻은 별명이 한국의 스티브 잡스다. 애플이 그렇죠. 망했는데 네. 다시 잡스가 와서 네. 일으킨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교수님이 있는 뭐 사주팔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관찰력이에요. 맞아요. 관찰력과 그렇죠. 뭔가 일을 만들고 싶은 욕망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지금의 방준혁 의장을 만들게 한 거고 제가 그 중간에 이제 앞으로 넷마블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상장 이후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긴 할 건데 그 중간에 그러면 고등학교나 아니면 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성공했던 신화들 몇 명을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하버드대 중퇴했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커 주커버그 하버드대 중퇴했고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근데 그 중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야 그래도 좋은 학교 들어갔잖아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케이스를 좀 네, 준비해봤습니다. 그 자라 아시죠? 네. 패션 예, 자라. 브랜드. 예, 예. 그 자라의 창업자도 13살 그렇죠.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스페인에, 예. 네, 스페인에서. 그리고 뭐 동네 수선집에서 일하다가 가게를 차려서 지금의 자라를 만들어냈고 혹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네, 아세요? 알죠. 영화 예, 킬빌 예, 감독. 예. 그분도 15살에 고등학교 중퇴하고 나와서 지금 억대 부호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프랑스의 구찌, 샘소나이트 네, 네, 뭐 네. 다 아시죠? 이 대주주인 프랑스와 피노라는 사람도 13살에 학교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섰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학교를 뭐 이 얘기가 오늘 교수님 중점은 아니지. 되실 때 학교 다니지 말아주면 안 되는 왜 어떠세요? 학교는 학교 다녀야 돼요, 말아요. 대학교 오셔야죠. 외대 경제학과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중고등학교에 창의적인 교육을 하냐 마냐예요. 그래서 진짜로 폭넓고 사물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 있으면 뭐 고등학교를 오고 뭐 중퇴를 해서 대학을 네. 안 와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짜여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오바마가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굉장히 평가했던 좋게 것은 평가했죠. 네. 어떤 틀에 있어서 쭉 뽑아내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대학교 오셔갖고 이 폭넓은 걸 볼 수 있는 저 같은 교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월급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넷마블이 만약에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그 위상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일단 그 공모주가를 보니까 공모주가 밴드는 뭐 한 12만 원에서 주당으로 봤을 때 15만 7천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공모가로 시가총액이 상장이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 10조에서 1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장 이후에 근데 우리가 공모주 많이 투자해봤지만 네.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밀려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넷마블은? 이건 사실 뭐 제가 뭐 딱 단언하기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일단 어쨌든 공모가 상단 밴드는 찍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했을 때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네. 저는 좀 흥행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조금 주의의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한참 펜오션이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지금 상장 공모가로 상장하면 15만 원대잖아요. 근데 지금 네. NC가 30만 원이 네. 되거든요. 아. 그러면 시총을 생각 안 해요. 그냥 가격만 보고 이게 훨씬 더 매출을 네. 한 3배 정도 내는데 어. 아니 그러면 지금 넷마블은 예를 들어 15만 원인데 NC가 30만 원이야? 그럼 30만 원이 적정 가격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개인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7만 원이고 삼성중공업이 5만 원인데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보다 3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면 오죽하면 펜오션이 예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자체를 이제 분할을 해서 엄청 네네. 낮췄어요. 네네. 금액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느낀 거 사실 주식을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는 건 네. 유통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통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 실제로 내 가치에는 아무 도움이 안 그렇죠. 느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저거 옛날에 10,000원 했는데 이거 좀 5,000원이면 싸진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들이 펜오션에 몰렸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네. 영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 말고도 그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세요. 300만 원 하던 거를 분할해가지고 분할했죠. 30만 원 했는데 네네. 이게 300만 원 하는 거 30만 원 추가적으로 그런 또 산 영향.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런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거 안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30만 원 사실 너무 오바고요. 네. 하지만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한다면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주의의 점은 이거죠. 이제 2015년부터 얘기를 하면 2050년 때 그 지분 수합할 때 네네. 그때 NC소프트에서 넷마블을 4조의 평가를 해줬어요. 네. 그때 저도 한 사람이었지만 네. 굉장히 바보짓이다. 왜냐하면 매출이 5,70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4조 가치를 해주고 네. 수합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신의 한 수가 됐느니 마느냐고 지난해에 보면은 지금 5조에서 7조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던 것이 올해 지금 와서 10조에서 와. 13조를 갔기 네. 때문에 뭐 그 사이에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이제 나와서 네. 이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큰 했죠, 역할을 진짜. 하는데 저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팬다스톰이라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 게임인가요? 게임이죠. 이게 네. 흔히 말하면 우리들 청소년들이 많은 롤 게임이 있어요. 롤. 네네. LOL. 네. 이거를 이제 모바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확실하게 사업적인 되는 걸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그 비슷한 걸 모바일로 넘기고. 네. 그 그리고 게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진지 점령하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이 화면이 롤 안 해보셨죠? 아, 네네. 그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에서 뭘 주려면 NC소프트의 그 간판 그거니 블레이드 앤 소울. 네. 네. 이거 지금 IP 내놓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요? 모바일에. 네. 그러면 이건 거의 리니지 2 레볼루션하고 거의 비슷한 네.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항상 뒤에 추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까 25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상회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호재라고 봐지고요. 네. 자, 작년에 최대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네. 그때 했을 때 뭐 2조밖에 안 됐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확장성이 크고 특히 여기 지금 뭐 해외에서 지금 네. 저 들어오기 전에 딱 했더니 세계 3위의 모바일 유통업체인데요. 네. 그렇죠. 밀리긴 좀 밀렸더라고요. 네네. 4위로. 네. 일본 믹시가 올라와서 4위로 네. 했는데 저 대한민국 이런 지금 유통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네. 지금 뭐 5등 안에 드는 뭐 최초 회사고 전체 매출이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네. 국내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50% 이상이 아, 그래요? 해외에서 지금 들어오기 작년부터 때문에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M&A를 통해서 또 큰 회사라고 유명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넷마블이. 그리고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고 이번에 만약에 그 IPO를 통해서 자금을 모으게 된다면 해외 투자도 더 박차를 가할 수 그렇죠. 있고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넷마블이. 지금 보면 구글 플레이 단독 매출로 보면 1위입니다 벌써.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야?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제 모바일 게임 업체들 중에서는 뭐 2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셀을 밀어낼 가능성이 네네. 높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로 몸집 불리기야 또 이제 뭐 동물적 감각으로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 목표가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그 NC 소프트하고 넥슨하고 살라 그러다가 못 산 회사 있잖아요. 일렉트로닉 그렇죠. 아츠, 네. EA. 예. 거기 사면은 그 다음에는 맞아요. 무적입니다. 예, 저도 그걸 엄청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가능성 엄청 있어요? 좋습니다. 네.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내놨던 회사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이제 네. 뭐 저거 뭐 무산됐지만은 이제 그걸 보고 더 좋은 거는 여기 지금 주주로 텐센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사실 가장 걱정됐던 게 사실 이 사드 나오고 중국 보복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게 이 게임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텐센스가 들어와서 조금 무마되는 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등등. 네. 그다음에 세븐 나이츠인가요? 네. 그다음에 스톤 에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판으로 준비가 하고 있거든요. 어. 이제 뭐 중국에서 네. 소위 말하는 그 허가증을 어떻게 주느냐 뭐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일단 지금 봐서는 이랬을 때는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해외 중국 네, 거 그렇죠. 사는 거죠. 중국 거를 하겠죠. 중국 거를 네. 사겠죠. 그랬을 때는 또 확장성은 굉장히 좋다. 오. 그래서 이제 방준혁 의장한테 뭐 한 말씀 영상 평지로 쓴다면 네, 한번 영상 편지 쓰시겠어요? 자 네. 이제 저희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방 의장님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라 산업의 선두를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산업으로서 어떻게 키워나갈 거를 한 번 더 다시 사명감 고찰하고 가지고. 네. 다시 얘기하는 그리고 우리 같은 뭐 전문가들이 좀 네. 모자르지만 전문가들하고 많이 말씀을 하실 때 방 회장의 그런 소위 말하는 동물적 감각, 네. 애니멀 인스팅트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준혁 의장이 누구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넷마블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에 글로벌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낱낱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죠.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최양호 초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